자, 착이온에 리간드가 결합을 해서 두 개가 결합하면은요, 리간드도 비공유 유제상 일방적으로 제공하잖아요.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슨 구조? 180도 선형 구조. 세 개가 결합할 때는 120도 평면 삼각형 구조. 네 개가 결합할 때는 평면 사각형 구조가 될 수도 있지만 삼연체 구조가 될 수도 있죠. 주로 어떤 경우가 이렇게 평면 사각형 구조더라고요. 센장 리간드가 결합할 때 또는 5주기 이상의 원소가 이렇게 결합할 때는 워낙 이 핵의 양전에 가서 전자를 세게 끌어당기면서 리간드가 결합하기 때문에 또 평면 사각형 구조예요. 5개가 결합하면 삼각상 피라미드 구조, 6개가 결합하면 팔면체 구조인데 이걸 우리는 앞에서 분자 괴담수 이전에 혼성오비탈 그리고 원자과 전자상 반발이 일어나면서 SN값 했죠. 배위 입체수라고 하는 거 배웠어요. 스테링 넘버. 무슨 혼성오비탈입니까? 중심 원소. 자, 배위 결합한다고 할 때는 중심 금속 이온은요. 항상 뭘 쓴다고요? 빈 오비탈. 그 빈 오비탈이 sp 혼성 오비탈 2개. 여기는 sp2 혼성 오비탈 3개. 여기서는 sp3 혼성 오비탈 긴 거 4개를 만들어서 배위 결합하고 여기서는 뭡니까? dsp2 혼성 오비탈 긴 거를 4개를 만들고 리간드 4개와 배위 결합하죠. 여기서는 뭐라고요? sp3t 혼성 오비탈. 여기서는 sp3t2 또는 t2sp3인데 이렇게 중심 금속 이온이 sp3t2를 쓸 수도 있고 중심 금속 이온이 t2sp3 혼성 오비탈을 만들 수도 있거든요. 중심 금속 이온이 여기서 sp3t2를 썼다라고 하면 4주기 전형 금속 원소 빈 오비탈을 쓰니까 4s 오비탈, 4p 오비탈, 4d 오비탈이죠. s 오비탈, p 오비탈이 4s 오비탈, 4p 오비탈이고 이건 뭡니까? 안쪽에 3d 오비탈이죠. 그러니까 3D 오비탈 영역까지 리간드가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리간드하고 중심금속이온이 강하게 결합하죠. 그래서 리간드가 배위 결합 능력이 큰 뭐라고요? 센장 리간드가 결합할 때는 중심금속이온이 핵까지 가까이 들어오기 때문에 중심금속이온이 빈 오비탈을 만들 때 T2sp3. 그 다음에 약한 장 리간드 결합할 때는 sp3 T2 혼성 오비탈로 결합한다고 하죠. 삼각상 피라미드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센장 리간드가 결합하면은 뭐가 됩니까? dsp3 혼성 오비탈을 빈 거를 5개를 만들고 리간드가 결합한다고 하고 약한 장 리간드가 결합할 때는 sp3t 혼성 오비탈을 중심금속 원소가 빈 오비탈로 5개를 만들고 결합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내용까지가 여러분들 표까지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리간드라고 하는 것은 중심금속 이온에게 일방적으로 비공유 진자성을 제공하는 이온 또는 원자 단위입니다. 한 개만 자기가 제공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한 자리 리간드라고 하죠. 어떤 리간드는 한꺼번에 두 군데서 배위 결합해요. 주로 이제 아민에서의 지소가 비공유 진자성을 제공하는 능력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한꺼번에 두 군데서 중심 금속 이온에게 이렇게 비공유 진자성을 제공하면서 배위 결합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두 자리 리간드라고 하고 두 자리 리간드 이상이 되면은 두 군데 이상에서 배기 결합하면서 무슨 구조가 됐어요? 고리 구조가 나왔죠. 이걸 우리가 킬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자리 이상의 리간드는 킬레이트를 형성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더라. 이 글라이신 음이온이죠. 글라이신 음이온에서 여기서 카르복시라는 음이온 자궁계하고 질소가 비공유 인자성이 들어가면서 두 자리 리간드. 그런데 왼쪽의 구조하고 오른쪽 구조는 좀 다르다 그렇죠? 왼쪽의 구조는 이게 한 면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이 거의 같은 구조인데 여기 글라이신 음이온에서는 왼쪽 오른쪽이 서로 다른 구조죠. 같은 형태의 이런 구조, 어떤 면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이 같은 이런 면을 기준으로 같은 경우를 우리는 AA 타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면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오른쪽이 완전히 다르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AB 타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옥살산 이온은요 무슨 타입입니까? AA 타입에 해당되죠. 2' 바이피리딘도 AA 타입, 110 페나스롤린도 무슨 타입이에요? AA 타입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자리 리간드가 많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세 자리 리간드는 한꺼번에 자기가 비공유 인자성을 세 군데에서 배기결합을 하겠죠. 그래서 아민기가 3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배기결합 세 군데를 할 수 있어요. 피린이 3개가 결합되기 때문에 터피리딘 이것도 한꺼번에 비공유 인자성을 3개를 결합하면서 배기결합. 그럼 고리구조, 또 큰 고리구조 이런 식으로 고리구조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킬레이트가 형성되겠죠. 이거를요 우리가 트라이엔이라고 여러분 여기서 지소에 수소가 한 개 결합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수소가 한 개 결합됐겠죠. 지소가 보통 시그마가 몇 군데예요? 하나, 둘, 수소까지 세 군데 비공유 인자성 한 개. 그래서 이게 비공유 인자성을 가지고서 중심 금속 이온에 배위 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구조를 그려보면 질소에 수소 한 개 결합되어 있고 비공유 인자성을 한꺼번에 중심 금속 이온에 이렇게 제공하면서 배위 결합을 하면 이것도 고리구조. 하여튼 고리구조가 나타나는 이걸 우리는
킬레이트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해서 세 자리 리간드까지를 봤습니다. 네 자리 리간드를 봤더니요. 네 자리 리간드는 밑에 있는 이런 구조, 밑에 있는 이런 구조가 나타나고 산발이 형태의 구조가 됐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 질소 이렇게 한꺼번에 다 배기결합해서 네 자리 리간드가 되는데 산발이 형태의 이런 형태의 구조가 되어버리니까 어떤 구조가 유발이 될 수 있냐. 중심 금속 이온에 저렇게 산발이 형태의 질소 그리고 이 질소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질소 또 질소 이렇게 배위 결합을 하나 둘 세 군데 하면서 평면 삼각형 구조를 이루고 위에 축 방향에서 배위 결합하죠. 그 다음 만일에 할로겐화 이온과 같은 한 자리 리간드가 또 배위 결합하게 되면 이 전체가 무슨 구조가 돼요? 삼각쌍 피라미드 구조죠. 그래서 이런 식의 리간드는 삼각쌍 피라미드 구조를 잘 유발할 수 있는 리간드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저게 대표적인 네 자리 리간드입니다. 다섯 자리 리간드나 또 다른 여러 자리 리간드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마지막으로 여섯 자리 리간드를 볼까요? 에틸렌 자궁기에 아민기가 두 개죠. 에틸렌 다이아민. 카르복시단 음이온이 존재하고 아세트산 이온기죠. CH2 카르복시단 음이온. 그래서 아세트산 이온기가 몇 개? 4개. 그래서 테트라 아세테이트라고 하죠. 에틸렌 다이아민 테트라 아세테이트. 이니셜을 따서 EDTA라고 하고 EDTA는 이렇게 카르복시단 음이온 자궁기에서 배위결합 하나, 둘, 셋, 4개 하고 또 질소가 비공유 유자산 가지기 때문에 결합을 하죠. 그래서 배위 결합을 하는 형태를 보니까 에틸렌 자궁기에 이렇게 아민기 각각이 카르복시단 음이온, 아세탄 이온기죠. 아세탄 이온기, 또 여기에 아세탄 이온기 하나, 두 개 결합해서 한꺼번에 배위 결합을 깨물었어요. 그 다음에 앞발, 뒷발로 이렇게 잡았죠. 그 다음에 또 앞발 다른 한 개, 또 뒷발 한 개로 잡아가지고 완전히 중심금속을 결합하고 있는데 무슨 형태예요? 이렇게 이 평면 사각형 기준을 해서 축 방향으로 결합하고 있는 육배위 착물, 팔면체 구조를 형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자리 리간드가 결합하면은 중심금속의 이온에 결합을 해서 생각보다는 저것이 굉장히 잘 안 떨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것도 볼 수 있죠. 바로 밑에 보니까 킬레이터가 나와요. 킬레이터라고 하는 것은요, 한 개의 리간드가 중심금속 이온에 두 곳 이상 배결합해서 형성된 고리 모양의 착물이고 에틸렌 다이아민 봤더니 한 군데에서 한 개의 리간드가 몇 군데에서 배결합해? 두 개. 자, 이렇게 결합하고 이 킬레이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엔트로피 증가 효과하고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어요. 구리 이카이온에 암모니아가 4개 결합했어요. 한 자리 리간드가. 근데 에틸렌 다이아민은 몇 자리 리간드입니까? 두 자리 리간드이기 때문에 에틸렌 다이아민 2개면은 총 몇 군데 결합할 수 있을까요? 4군데 결합하죠. 그래서 이렇게 에틸렌 다이아민이 결합했는데 전체 산몰이 몇 몰로 바뀌었습니까? 암모니아가 4개 떨어지니까 5몰로 바뀌었죠.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하는 효과에 의해서 저렇게 킬레이터가 생성되는 것은 굉장히 잘 이루어지겠구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엔트로피 증가 효과가 유발이 된다는 거죠. 원래 어떤 반응의 자발성을 이야기할 때는요, 델타 G 값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델타 G는 뭐를 줄여서 델타 G라고 했어요? 델타 H 빼기 T 델타 S를 줄여서 델타 G라고 높이를 약속한 거잖아요. 예, 엔트로피가 증가했다면 이 값이 양수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T 델타 S가 뭐가 돼요? 예, 음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 음수 때문에 델타 G가 음수가 되게 만드는데 델타 H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제로다. 즉 발열 반응도 흡열 반응도 아니다라고 하면은 엔트로피 증가하는 효과에 의해서 어때요? 저 과정은 자발적으로 잘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델타 G 값이 음수가 되면은 그 반응은 자발적으로 잘 일어날 뿐 아니라 그 착물이 형성되는 평형상수를 형성상수라고 하거든요. KF 값은 더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더 여러 자리 리간드가 결합될수록 킬레이트 효과, 즉 엔트로피 증가 효과가 커서 그 반응이 자발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그러한 반응의 평형상수 값은 더 커지더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포핀이라고 하는 분자가요,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자, 포파인이라고 하는 분자가 있는데 포파인이라는 분자는 뭘로 만듭니까? 피롤이라는 분자를 만들죠. 그래서 피롤이라고 하는 이 분자가 포름알데하이드라는 분자와 반응을 하는데 4대4로 반응을 해요. 그래서 4대4로 반응하면은 여기 피롤 자궁기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여기 포름알데하이드에서 탄소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죠. 그 탄소 한 개 하나 하는 게
한 개 이렇게 4개가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게 포파인이고, 요 포파인에서 여기 H와 H가 각각 한 개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이 질소가 몇가? 마이너스일까? 요 질소가 몇가? 마이너스일까? 합해서 전체 산화수가 일반적으로 몇 가일까요?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 2가예요. 왜 일반적으로 하냐면은 자공기를 바깥쪽에 뭘 결합을 하는지 그거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자공기를 카르복시나 음이온 전기를 결합했어요. 그리고 H 플러스 떨어지면 전체가 몇 가가 돼버려요? 마이너스 3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만들 수 있는데, 하여튼 요런 류의 물질을요, 우리는 전부 뭐라 하냐면 포피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포파인으로부터 H 플러스 2개 떨어진 거, 그러면 요것만 따지면은 전체로 마이너스 2가고, 이걸 포피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포피린이고, 이 포피린이 헤모글로빈이라든지 또는 마이오글로빈의 힘에서는요, 이렇게 철 2가연의 주로 결합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엽록소에 보면 클로로필이 있죠. 클로로필에서는 이 포피린 자공기가 뭐에 결합합니까? 마그네슘 2가와 결합을 하죠. 그래서 저렇게 포피린 구조는요, 굉장히 우리 생활 주변에 흔하게 볼 수 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엽록소를 다 보잖아요. 그 초록색으로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피를 쳐다보게 되면 그게 붉게 나타나는데, 그건 전부 뭐 때문에 그래요? 예, 요런 식으로 철이 있거나 이게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붉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포피린 자공기에서 중심금속 이온이 이 헤모글로빈의 힘에서는 철 2가연이고, 철 2가연에 포피린에서 몇 군데 배결합을 하나, 둘, 셋, 네 군데 결합하죠. 그래서 네 군데 결합을 해서 평면사각형 구조를 이루고, 여기에서 밑에 또 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의 염기의 질소가 있는데 이게 결합을 했어요. 또 산소가 결합하게 되면은 산소의 루이스 구조식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이 산소가 비공유인자성을 제공해서 결합하게 되면은, 그럼 어때요? 구분형 구조로 이렇게 결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벤트 형태, 각이 180도보다는 더 작을 거다라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총 6군데 무슨 구조? 팔면체 구조로 결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에 산소 분자가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전체적 반복에 따라서 철 2가연 이 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각이 90도와는 다른 각을 형성하게 됩니다. 배위화합물의 명명에 대해서는 조심하시고, 특별히 배위화합물의 명명에서는요, 이렇게 착이온의 산화수 값이 음수일 때, 그때 착이온을 먼저 부르면서 전멸을 뭘 붙입니까? 산자를 붙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을 하도록 하시고, 여기 이 네 번째 구조는요, 분명히 이 분자 구조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름 붙이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빼고 나머지 구조들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착이온이 앞쪽에 있어요. 이 착이온이 양이온이죠. 그러면 뒤쪽에 있는 이온이 배우자 이온이고, 배우자 이온이 음이온이기 때문에 거기는 뭐를 붙여요? 화자를 붙이죠. 그래서 염화.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의 이름을 붙이고, 또 여기도 염화, 그 다음에 이거 이름 붙이고, 염화, 요것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착이온 그 자체가 원래 음이온이면은요,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착이온을 먼저 부르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전멸로 산자를 붙이죠. 그리고 이제 포타슘, 이런 식으로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 리간드로서 결합한 H2O를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쿠아라고 표시하죠. 그래서 파란색 공간펜으로 아쿠아에다가 박스 표시, 그리고 H2O라고 적어 놓으세요. 또 리간드로서 결합한 암모니아 분자를 여기서 뭐라고 읽습니까? 암민이라고 읽죠. 그래서 암민이라고 하고, 리간드로 결합한 암모니아 분자는 암민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H2O가 4개이기 때문에 4아쿠아라고도 하고, 또는 이 외래를 써서 테트라 아쿠아라고 돼요. 암모니아가 4개 결합하기 때문에 4암민이라고도 하고, 또는 테트라 암민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명명에 대해서 조심해야 되니까 크게 정리해 볼까요? 착이온 그 자체가 음이온일 때는 이걸 먼저 부르면서 전멸을 뭘 쓴다고요? 산자를 붙이더라.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착이온이 양이온일 때는 어차피 착이온을 나중에 부르니까 이런 배우자 이온을 하면서 화자를 붙이죠. H2O하고 암모니아, H2O와 암모니아가 리간드로 작용할 때는 H2는 뭐라고 읽는다고요? 아쿠아. 그래요. 암모니아는 뭐라고요? 암민이라고 읽는다.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심하시오. 그러면은 시험에 나오는 범위에서는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